이제 기단,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장마전선 형성하는 거라든지 계절에 영향 주는 것까지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단원에 02번에 맞죠? 두 번째 따로 분리가 안 되고 전선이 나오는데요. 뭐 전기줄 전선 아니라 했죠. 그 뭡니까? 전선이라 하면 이제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 면이 생기는데 그 면이 땅하고 만나면 면하고 만나면 선이 나오죠. 그 선을 갖다 전선이라는데 말로 해가지고 모르고 그림으로 봐야 되고 실제로 입체 모형을 보면 참 좋은데요, 맞죠? 자, 일단 빠르게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잠시만요. 86페이지네요. 86페이지. 교과서 86페이지고 2번 1번이 기단이었고 2번 전선 정의는 알아야겠죠. 두 기단이 만나면 면이 생긴다. 그게 전선면이고 그 면이 또 땅하고 만나면 선이 되죠. 그게 전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어야 되는데 전선 정의를 적으면 간단하게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면 요걸 전선면이라는데 이 전선면이 뭐하나? 전선면이 아까 얘기했죠? 땅과 만나는 공간이 부족하네요.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학습 목표는 당연히 전선 탐구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선 두 개가 있어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 다음에 두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좀 파생돼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한랭전선입니다.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하자. 비교하자. 그리고 각 전선의 이것도 칠까요? 특징을 분석하자 할까요? 거의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 하면 나머지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첫 번째 한랭부터 할게요. 교과서 뭐 온난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한랭 보통 많이 나오니까 첫 번째 한랭전선 두 개 비교하니까 동시에 들어갑시다. 비교 vs 그 다음에 온난전선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해주겠습니다.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 기호로 표시를 하면요. 한랭전선 같은 경우, 온난전선 같은 경우 뾰족한 게 앞쪽입니다. 튀어나온 게 앞쪽이에요. 튀어나온 게. 그럼 색깔이 있으면 색깔을 쓰는데요. 한랭전선 차갑다는 뜻으로 푸른색으로 많이 쓰고요. 한랭전선은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한랭전선 표시입니다. 앞쪽이 뾰족한 거고요. 온난전선은 색깔이 있으면 둥근 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는 지금 컬러로 안 나오기 때문에 모양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실제로 그려서 입체로 그리면 좋은데 어려워할까봐요. 그냥 뭐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어찌 그릴까요? 여기다 그릴까요? 뭐 이 정도 그리면 안 되겠나 싶은데. 땅이고요. 땅하고 만나야 되니까 이것도 땅입니다. 온난전선도 땅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어요.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났는데 얘는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공기 덩어리는 여기 찬 공기 찬 쓰면 되겠죠. 여기는 더운 공기 중간에 더운 공기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더운 공기 여기는 온난이죠. 그럼 더운 공기 여기 찬 공기 주 움직임만 잘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찬 공기가 있는데요. 찬 공기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한랭이죠.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팍 파고들어요. 이렇게 파고듭니다.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들어요. 그럼 에너지 균형상 맞죠? 파고드니까 찬 공기 팍 파고드니까 더운 공기는 어쩔 수밖에 없냐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합니다. 마찬가지 여기는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 더운 게 주인공이에요. 더운 공기가 찬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 움직임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쓱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쓱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팍 파고든다는 표현을 쓰고요. 팍 파고든다. 그 다음에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있는데 더운 공기가 주인공이죠. 더운 공기가 팍 파고드는 게 아니라 스르륵 스르륵 타고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스르륵 타고 올라간다. 그럼 우리가 배웠어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곳, 상승하는 곳에서 단열 팽창되면서 상대 습도 증가해서 구름 만든다 했죠. 상승하는 곳, 여기에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상승하는 곳, 여기에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구름 모양이 좀 다르겠죠.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세로형 구름, 이름이 좀 어려웠지만 저군형 구름이었죠. 맞습니까? 저군형 구름을 만들고, 여기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경우는 옆으로 구름을 만들겠죠. 상승 기류가 약하고. 이건 청운형이었죠. 청운형. 그럼 이제 똘똘한 친구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랭전선부터 볼게요. 한랭전선. 찬 공기가 있고 더운 공기를 파고들면서 두 개가 만난 면이 있어요. 이 면, 지금 입체로 보면 면입니다.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쪽을 생각해야죠. 면인데 이 면이 땅하고 만나면 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선입니다. 선. 이 점이 아니라. 여기가 전선이죠. 찬 공기가 파고들면 그냥 전선이 아니고 한랭전선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가 올 거란 말이에요. 구름 두께가 두껍죠. 엄청 굵은 비가 떨어집니다. 좁은 지역에 막 이렇게 떨어지죠. 이건 무슨 비겠습니까? 소나기겠죠. 전선 뒤에 소나기 와요. 앞쪽이 이쪽이니까 파고드는 쪽. 전선 뒤에 소나기 와요. 그럼 여기는 보세요. 온난 전선 같은 경우는 자, 찬 공기랑 더운 공기랑 만난 면, 이 면이죠. 면이 있어요. 이 면이 땅하고 만나는 점이 아니라 뚫고 들어가는 선이죠. 더운 공기가 타고 갔기 때문에 온난 전선입니다. 선이에요, 선. 그러면 구름 위치를 보면 전선 뒤가 아니라 전선 앞쪽으로 이슬비가 있어요. 비방울이 작아요. 이슬비죠, 이슬비. 이슬비, 보슬비가 넓은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 학습 목표가 한랭전선, 온난전선 비교하자인데 이 그림만 정확하게 그려도 한 80% 정도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제일 처음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자, 좋다. 전선면 기울기 비교해 볼 거고요. 어떻습니까? 전선면 기울기. 지금 공책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동 속도 누가 빠른지 이것도 비교해 보고, 또 통과하고 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통과 후 이거 좀 이따 할걸. 뒤로 합시다. 뒤로 가는 거. 언두. 오케이, 좋아. 구름부터 해야죠. 구름이 분명히 생깁니다. 맞죠? 구름 형태, 강수, 비가 어떻게 오는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통과 후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에 기온은 어떻게 달라질 건지, 반대인 기압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바람 방향, 불어오는 방향, 풍량은 어떻게 바뀔 건지, 통과 후에 어떻게 바뀔 건지, 뭐 이 정도, 요 정도 해낼 수 있으면 비교를 거의 다 끝내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전선면 기울기. 전선면 찾으면 되죠. 이게 전선면 기울기입니다. 이게 전선면 기울기예요. 팍 파고드는 한랭이 당연히 뭐합니까? 급하죠. 한랭 급함. 온난 뭡니까? 완만. 반대로 완만. 최대한 간단하게 쓸게요. 잘 안 보이나요? 그 다음에 이동 속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찬 공기가 팍 파고든다고 그랬어요. 한랭전선. 온난전선은 더운 공기가 스르륵 타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빠를까요? 당연히 한랭이 팍 파고드는 게 빠르겠죠. 한랭전선이 빠릅니다. 온난전선은 느립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폐색전선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구름 형태. 구름 보세요. 구름. 무슨 형입니까? 세로형 구름. 이름 뭡니까? 저군형이죠. 저군형. 온난전선은 보세요. 가로형이죠. 뭡니까? 청운형이죠. 청운형. 이 그림만 있어도 다 해결돼요. 비 오는 거, 이게 좀 많이 물어보는데요. 비 오는 거 보세요. 비 오는 거, 강수. 비 오는 거 한번 보세요.
전선 앞이 아니라 전선 뒤에 좁게 맞죠? 그럼 적어볼게요. 전선 뒤 맞죠? 좁게. 좁으니까 구름이 빨리 지나가죠. 길게 안 오고 어떻게 온다는 얘기예요. 짧게. 그리고 굵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소나기가 옵니다. 한랭전선에는 전선 뒤에 좁게 짧게 소나기가 온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온난전선 보세요. 전선 뒤가 아니라 전선 앞에 맞죠? 그러면 그대로 적으면 온난전선은 전선 앞에 넓게 오죠. 지금 맞죠? 청운형이니까 넓게. 넓으니까 지나가는데 오래 걸리겠죠. 오랫동안 작은 비, 무슨 비? 이슬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예요? 7가지 정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출제에 많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요 통과하고 나서 기온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서 있을 거 아닙니까? 전선에. 한랭전선.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려요. 당연히 기온 어떻게 됩니까? 내려간다. 하강한다. 그러면 온난전선에 내가 서 있어요. 보세요. 더운 공기가 내 얼굴 지나가죠. 통과하고 나면 당연히 기온은 상승하겠죠. 그리고 저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죠. 기온하고 기압하고 반대라 했죠. 맞죠? 왜? 기온이 높으면 상승기류가 생기죠. 더운 공기가 위로 가니까. 상승기류는 저기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기온이 하강했으니까 기압은 거꾸로 상승합니다.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얘는 상승했으니까 얘는 하강합니다. 그리고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통과 후 풍향 변화 같은 게 맞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남서풍이 불고 있다가 처음에는 뭘로 바뀌냐면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남동풍이었는데 뭘로 바뀌냐면 남동풍이었는데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대부분 뭐 고등학생들 다 중학생들 외우고 있는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요것도 이 그림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요거밖에는 다 없어요. 요거는 다른 그림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조금 땡겨서 미리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면 이거 그려줘야 되겠죠. 저기압인데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 배울 텐데요. 온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오늘 배운 왼쪽 하단 쪽으로 뾰족한 뭐가 있냐면 한랭전선이 붙어 있고요. 오른쪽 하단 쪽으로 둥근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우리 배웠죠. 북반구에서 중문위도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지구 자전 때문에 휘어지면서 들어간다 했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들어간다 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휘어지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놓고 보세요. 바람 불어오는 방향 보세요. 여기 무슨 풍입니까? 북서풍이죠. 불어오는 거. 이건 남서쪽에서 불어오죠. 남서풍입니다. 이건 뭐예요? 남동에서 불어오죠. 남동풍이죠. 벌써 좀 이해가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 모든 온대 저기압이든 구름이든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오른쪽으로 이동하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 위도 30도에서 60도의 부근에 편서풍, 기울어진 편서풍, 기울어진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동쪽으로 이동해요. 왜냐하면 뜻입니다. 세개 거꾸로 찍으면 편서풍 타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덩어리 자체가. 그럼 보세요. 이건 무슨 전선이었어요? 온난전선이었죠. 온난전선 통과하기 전 여기 있을 때는 남동풍이었는데 통과한다는 것은 온난전선이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고 나니까 뭘로 바뀌었다? 남서풍으로. 남동풍에서 온난전선 지나고 나니까 남서풍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보세요.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었다. 뭐가 통과하고 나니까?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니까. 다음 보세요. 이번엔 한랭전선 통과하는 거 여기죠. 남서풍이었는데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니까 무슨 풍으로 바뀌었어요? 북서풍으로 바뀌었죠. 남서풍이었는데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니까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풍향만 이 그림, 요 그림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에 있는 요 그림으로 다 해결돼요. 끝났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온난 한랭 비교하는 게 끝났고요. 전선 특징을 더 하자라고 하는데 2개가 더 있어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세 번째 여기 좀 쓸까요? 폐색 전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시에 다 끝냅시다. 이거 뭐 우리가 전에 했던 건데 이거는 정체전선.
정체 전선은 앞에서 기단할 때 했어요. 장마 맞죠? 회색 전선 요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 자, 앞에 특징에 보면은 아까 요거 얘기했었죠. 이동 속도가 누가 빠르다? 한랭이 빠르다 했어요. 맞죠? 온난은 느립니다. 이게 차지하는 거죠. 요 그림에서 씁니다. 한랭 전선 이동 속도가 빨라요. 같은 시간에 얘는 이만큼씩 많이 돌아가면 온난 전선은 느리죠. 조금밖에 못 돌아가요. 결국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고 뭐 온난 전선이 먼저 가고 있었는데 한랭 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따라와 가지고 빠르니까 따라와서 같은 방향으로 겹쳐집니다. 뾰족하고 둥근 구가 한 방향이에요. 이게 회색 전선 기호입니다. 옛날에는 시험 참 많이 나왔었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정체 전선 어떻게 될까요? 정체 전선은 저번에 했었죠. 찬 공기 오츠크에 내려오고 맞죠? 더운 공기 북태평양 올라오고 두 개가 만나서 세력이 비슷하면서 멈춘다. 맞죠? 차분 거 내려오는 거 위에서 내려오죠. 뾰족한 거 내려옵니다. 뾰족한 게 앞쪽이니까. 더운 공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중간에서 멈췄어요. 둥근 거 이렇게. 둥근 거하고 뾰족한 거하고 방향이 반대죠. 요게 정체 전선 기호입니다. 회색 전선은 속도 차이. 한랭 전선과 뭔 전선입니까? 온난 전선 속도 차이가 원인입니다. 한랭이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혀서 같은 방향이고요. 맞죠? 정체 전선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에 와서 만나서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라 하는 거 기억하면 기호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한랭 전선 당연히 비 오고요. 소나기, 온난 전선 비 오죠. 이슬비. 그러면 회색 전선, 정체 전선 비 오겠나 안 오겠나? 정체 전선 당연히 비가 오죠. 맞죠? 장마니까. 회색 전선은 비가 안 온다고 생각만 하는데 당연히 비가 옵니다. 그냥 비 오는 시간이 좀 짧을 뿐이에요. 장마 전선에 비해서. 한번 보면은 요 똘똘한 친구들 한번 똘똘하다 하면 좀 그렇죠. 보세요. 보면은 비 오는 지역을 표시를 해보면 한랭 전선 뒤에 좁게 비 오잖아요. 뾰족한 거 뒤에 여기에 소나기 오는 지역이에요. 맞죠? 좁은 지역. 온난 전선은 넓게 이슬비 와요. 앞쪽에. 이게 이슬비 오는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다 적용시키면 돼요. 뾰족한 거 뒤에 소나기. 여기 소나기 오네. 넓은 거 앞에 이슬비 오네. 비 많이 오네. 회색 전선 비 오는 겁니다. 그럼 정체 전선 보세요. 뾰족한 거 뒤에 소나기. 둥근 거 앞에 이슬비. 비가 많이 옵니다. 얘도. 회색 전선은 사라지고요. 같은 방향 겹쳐지면서. 정체 전선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머물면서 비를 많이 뿌려주는 거죠. 요 정도 차이가 있고요. 뭐 요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한랭 전선, 온난 전선 비교하는 거랑 각 전선 특징 비교하는 거랑 전부 다 했습니다. 좀 많은 내용인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어요.